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포르쉐 옵션 고르기 영상. 일단은 시리즈물 오늘 좀 이제 종결을 할 예정이고, 필요시 약간의 추가 영상을 첨부로 만들지언정 오늘 그냥 다 종결을 해버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실제로 계약을 한 상태고요. 계약을 한 지는 조금 됐어요. 조금 됐고, 실제로 저는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시승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느낌이랄까요? 시승을 한다고 바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뭐 실제로는 제가 탈 차는 아니고 그냥 일단은 그냥 엄마 타라고 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성공한 30대 중후반 어머니께 차를 딱 사갖고서는 선물 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고 지금은 시궁창이고 제 코가 석자고 제 시드머니 모으기도 바쁜 상황이라서 내 돈을 갖고 부모님께 혹은 엄마에게 포르쉐를 사드리는 거는 너무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마음만 사드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를 위해 아주 좋은 가성비 옵션을 골라서 어머니는 어머니 돈으로 사시라. 그거를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제가 이렇게 가성비 좋은 옵션을 또 곰곰이 생각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골라드리는 측면도 있고, 게다가 또 부모님이 뭐 제가 골라드린다고 해도 내가 사세요 하지 않으면 뭐 안 살 거란 말이에요. 뭐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차에 전혀 관심이 없고 포르쉐에 관심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식 덕에 자식이 이렇게 사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돈 갖고 사시게 하는 이것도 뭐 어찌 보면 뭐 효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어머니 쭉 타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차 가져가라 할 때 이제 제가 약간 제가 제 차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비싸서 살 생각이 없고 돈이 너무 아깝고, 연세 많은 어르신이 무슨 포르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좀 외국 여행 다니다 보면 되게 연세 지긋한 막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런 사람이 오픈에어링 하면서 슈퍼카 타고 다니는 거를 유럽에서 종종 봤고, 실제로 유럽에 이제 독일에 니르부르크링 쪽에 서킷에 놀러 가보면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막 서킷에 가면 되게 막 서킷 전용 차들만 올 것 같고 되게 매니아들만 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되게 평범한 뭐 택배차 뭐 이런 거 갖고도 들어오고, 뭐 봉고차 뭐 이런 거 갖고도 트랙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돌고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 타던 차 타고 와서 그냥 트랙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터스포츠 같은 게 되게 뭐 전문가들 매니아들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되게 뭐 거의 없지만 차에 관심이 있던 없던, 뭐 어떤 물리 역학적인 특성을 이해를 하던 말던, 포르쉐의 진가가 뭔지를 알던 말던, 58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42에 22 하면 대충 한 65세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생애 거의 마지막 차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저희 집에서는 죽기 전에 한번 타보시라고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강력 추천을 했고, 이제 포르쉐를 이제 사야겠다는 과정에서 뭘 살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포르쉐를 사려고 결정을 하고 나서 뭘 사지?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타이칸 전기차를 제일 먼저 즐겼고요. 요약을 하자면 전기차의 진가는 이제 모터와 배터리 가 이제 주를 이루고, 그 외에 어떤 자동차적인 요소들이 포르쉐의 노하우가 있긴 있을지언정, 내연기관이라는 되게 전통적인 구조에서는 포르쉐라는 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뭐 미드십이라든지 혹은 RR 방식의 장점들이 있었고, 그런 거를 나름의 그래도 대량 생산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세계에서는 굉장히 가성비 넘치는, 굉장히 경제적인 면이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은 718이나 911을 진짜 경제적인 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 아예 틀린 얘기도 아니라서 그런 면에서 볼 때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는, 전기차의 시대로 왔을 때는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포르쉐라는 게 독보적인 어떤 노하우랄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배터리는 다른 회사에서 다 만드는 거고, 결국 배터리가 많은 기술의 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의 용량이 출력과 주행거리를 좌지우지하고, 그 외에 뭐 포르쉐 타이칸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전기차 중에 뭐 제일 고급 기술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거는 포르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포르쉐를 사는 구입자층이 그만큼 구매력이 있고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니까 포르쉐가 그 비용을 갖고 비싼 차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고급 기술이 다 들어가서 그런 걸로 보이고 포르쉐만의 노하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타이칸 같은 경우는 포르쉐에서 나오는 1세대 전기차인데 제가 뭐 갤럭시 S1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했죠. 나는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뭐 핸드폰 2년에 한 번 갈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맨날 교환하는데 마치 1, 2억 정도 되는 거를 핸드폰 사는 느낌으로 살 수 있는 진짜 그냥 돈 정말 많고 돈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나는 그냥 지금 나오는 최신 기술을 경험해보고 싶고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차 뭐 좋은 거 뭐 있어? 뭐 포르쉐가 제일 잘 만들겠지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이칸은 이 차들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다 어찌 보면 뭐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격이 비슷한데 타이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제일 비싼 차라는 느낌.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만약에 타이칸의 배터리가 약간 호환 가능성이 있게 제작이 됐다면 혹시 저는 사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물을 사고 배터리는 교환이 된다면 나중에 호환되는 뭐 서드파티 브랜드의 배터리들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타이칸이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면 이 구조물을 산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뭐 배터리 호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뭐 배터리 교환에 대한 어떤 호환 가능성을 열어놓은 차가 없잖아요. 향후에 배터리가 많이 발전해서 배터리가 2배, 3배 발전하고 가격은 뭐 2배, 3배 싸졌을 때 지금 나온 전기차들의 가치는 정말 마치 지금 느낌으로 치면 갤럭시 S1, S2 같은 느낌?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에도 팔아도 가치가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이칸은 저한테는 너무 비싼 느낌입니다. 제일 비싼 차라는 느낌이고요. 이 차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차라는 느낌.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제낀 차들이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실제로 이제 파나메라 카이엔이고요. 마카는 처음에 제꼈는데 마카를 왜 제꼈나 하면 저는 무게중심이 높은 차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무게중심이 높아도 축간 간격이 길고 차폭이 넓으면 조금 괜찮습니다. 제가 무게중심이 높은데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고속버스 좋아하는데 고속버스는 비록 무게중심은 높지만 축간 간격이 길어서 되게 직진하는 성향이 있고 앞뒤의 피칭에 대해서는 거의 그 피칭 운동을 하지 않죠. 축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은 차는 자동차의 운동 특성이 되게 불리해집니다. 그거를 극복하려면 차폭이 넓거나 축간 간격이 길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야 어쩔 수 없이 SUV라서 높아졌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축간 간격이 조금 더 좁은 차는 조금 더 뒤뚱대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UV 중에 조금 큰 차들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컴팩트형 SUV는 이렇게 뒤뚱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카는 타보지도 않았지만 제일 관심 없는 차에 속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 차가 나쁘다는 거 아니까 오너분들이 기분 나쁠 일은 아니고 제 취향에는 맞지 않고요. 파나메라랑 마칸을 끝까지 고민했던 이유들은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활용성이 좋으면 가치가 있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매일매일 쓰는 물건이고 너무 유용하게 잘 쓰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이 비싸지 않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정말 실용성이 떨어지고 별로 잘 쓸 일도 없고 쓰는데 불편하고 1년에 몇 번 쓸까 말까 해. 그럼 되게 비싼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대체적으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파나메라랑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타는 차에 호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형 세단의 느낌이고 얘는 그냥 활용성이 좋은 SUV 뭐 가족들이 생겨도 되고 뭐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탈 수도 있고 게다가 이 차들은 차대 자체가 일반 차대죠. 그러니까 파나메라는 뭐 아우디의 A8이나 혹은 뭐 벤틀리 같은 차대랑 거의 호환이 될 거고 카이엔 같은 경우는 아우디의 Q8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의 뚜아렉 이런 차들이랑 차대가 아마 같을 겁니다. 같은 그래서 이런 차들은 애프터마켓 정비하러 간다고 치면 그냥 수입차 정비하는 업체에 가면 어느 곳에 가도 부품을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고 그냥 정비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부품만 구하면 어디 가서도 거의 어려움이 없이 정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정도는 심지어는 그냥 공임나라 같은 데 가서 웬만한 정비는 그 정도에 가도 다 할 수 있는 정도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카이엔이나 파나메라는 이제 실용성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쓸 수 있고 애프터마켓에 가서 저렴하게 정비하기도 좋고 부품 수급도 물론 더 좋을 거고 얘네들은 호환되는 부품이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쪽에서도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다. 파나메라나 카이엔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 어머니가 운전을 할 건데 파나메라 너무 커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카이엔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계속 좀 뭐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SUV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포르쉐라는 브랜드에서 카이엔이나 파나메라는 포르쉐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718이나 911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하는 차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고 예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내연기관의 차대는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마치 어느 오피스텔 가도 구조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유로 설명드렸었죠. 자동차의 운동 특성이 나빠지는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의 외부 힘이 가해지는 게 지면입니다. 타이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이 차대에 가해주는 외력의 전부입니다. 중력 빼고. 그래서 자동차에 가해지는 외력이 자동차는 밑바닥, 바닥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바닥면으로부터 위에 조금 높기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특성, 피칭과 롤링이 생기는 그 안 좋은 운동 특성이 생기는 원인은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카는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그 무게가 지면으로부터 높은 쪽에 있으면 같은 무게라도 더 안 좋습니다. 무게중심을 높이는 거는 같은 무게라도 그 무게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더 가중돼서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급 스포츠카 운동 성능을 중시하는 차로 갈수록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 고급 기술,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내 공간도 포기하고 덕지덕지 여러 장치들이 붙고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루프는 카본으로 바꾸기도 하죠. 본네트도 알루미늄으로 바꾸기도 하고, 카본 본네트를 쓰는 차들도 굉장히 비싼 차들이나 그러긴 하겠지만, 그만큼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SUV는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보면 얘네 아예 근본 태생이 글러먹은 차거든요. SUV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운동 성능이라는 거의 지향점이랑 SUV는 이건 같이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엔은 정말 그냥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이 차를 실제로 탈 저희 엄마한테 포르쉐라는 운동 성능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지. 그러니까 그냥 좋은 차, 좋은 브랜드, 그냥 포르쉐 한번 타본다는 느낌으로 제일 적합한 게 카이엔 같은 게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래도 이제 포르쉐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718이나 911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포르쉐를 사면 결국에는 뭔가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느낌? 911이나 718은 못 타봤네? 이런 느낌이 들 거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저렴한 포르쉐는 911 터보다. 가장 저렴하게 포르쉐를 타는 방법은 한 방에 911 터보를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르쉐를 산 사람들이 처음에 뭐 샀다가 하면서 결국 이제 911 터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11 터보를 이제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911 터보 가격표를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웬만하면 한번 좀 해볼까 했더니 911 터보는 가격이 2억 9천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이. 물론 이제 2억 9천 911 터보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기는 하고 상당한 옵션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거 취등록세만 한 3, 4천만 원 되겠죠. 그럼 다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저는 한 1억 8, 9천 정도인가 2억 정도 초반하면 했는데, 이거는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GT3는 해당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718이냐 911이냐 여기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718을 마지막에 좀 고민했던 거는 미드십 엔진 자체에 우월한 장점이 있고, 우리가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는 아직까지는 이 RR 방식이 미드십보다 장점이 뭔지를 저는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정말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 RR 방식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게중심이 중간에 몰려있는 측면 혹은 요잉 운동에 대한 장점으로 볼 때는 당연히 718이 더 장점이 많고, 911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쪽이 무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특히 노말까레라 투일 같은 경우는 풀악셀을 때리면 빗길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고,
그래서 사실 911의 진정한 장점을 조금 잘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보면 718이 가성비도 좋고, 게다가 이제 718에서 그 4.0 GTS 버전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4000cc 자연흡기이고, 그냥 내연기관 버전의 포르쉐는 사실 요번 세대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고,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그런 거에 호환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염두에 놓는다면 완전 그냥 내연기관용의 자연흡기도 요즘은 잘 안 나오니까 마지막 자연흡기 고배기량 미드십 포르쉐 이런 마지막 세대 상품성으로 치면은 이 GTS 얘네들이 4.0이 약간의 그 소장 가치의 느낌이 좀 있지 않냐. 되게 매니아틱한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나는 뭐 911 부럽지 않아. 911 터보 부럽지 않아. 난 자연흡기 4.0 GTS야. 미드십에 뭐 하극상 차를 아는 사람은 역시 미드십이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매니아틱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도 차를 계약한다고 차가 나올지 좀 보장이 없고 뭐 소장 가치는 좀 별로 저는 그런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결국 암만 그래봐야 대량 생산되는 차라서 뭐 소장 가치까지 논하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피가 붙을지언정 그래서 얘네들도 고민을 했어요. GTS 4.0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 솔직하게 고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고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GTS 4.0은 그냥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살 사람은 사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차라리 산다면 저는 어차피 오픈카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오픈카는 좀 유지가 너무 힘들 것 같고 718 카이맨 정도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좀 깡통 쪽으로 가면 그래도 뭐 조금 약간 합리적인가 라는 느낌이 있어서 고민을 했고 718 카이맨 정도 타고 다녀도 되게 매니아틱하잖아요. 저는 약간 검은색 좋아해서 이 검은색에 휠만 조금 좀 예쁜 거 달아놓으면 뭐 요런 휠 달면 예쁘네요. 그래서 요렇게 타고 다니면 정말 그냥 데일리하고 그래도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조금 덜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면 취등록세도 좀 싸지니까 여기까지 고민했는데 결국은 또 718도 제꼈던 이유가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갈 거면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싸다. 718 깡통 9,000에 가느니 911에 엔트리로 가자. 그게 제일 싸다. 그래서 포르쉐 그냥 졸업해버리자.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실 이제 얘기 길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박서 엔진이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요즘에 나오는 도요타에서 GR86이라는 차가 있고 그게 이제 프론트 베이스에 리어 휠 드라이브 게다가 수동 미션이 나오고 박서 엔진이고 가격대가 4,000대인데 게다가 저는 수동 미션 좀 좋아하고 뭐 그렇게 고출력에 관심 없고 박서 엔진을 먼저 거기서 경험하고 718 경험하고 911 경험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게 좋고 그래야 그 윗급의 차가 좋은지 알거든요. 제가 이제 DSLR 입문할 때 처음에 이제 350D 크롭바디에 50.8 단렌즈 점팔 렌즈라고 하죠. 뭐 그 조합을 먼저 구성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L렌즈로 먼저 입문을 했고 풀프레임 바디로 먼저 입문을 했더라면 그런 풀프레임 바디와 L렌즈의 장점을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 350D 같은 엔트리급의 디지털 카메라 바디를 썼고 크롭 바디를 썼고 점팔 렌즈 같은 저렴한 보급형 렌즈를 썼으니까 물론 이제 점팔 렌즈 진짜 엄청 좋죠. 엄청 좋은데 그렇게 엔트리급들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뭐가 바뀌는지 뭐가 진가가 있는지를 알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경험해 보기에는 인생이 길지 않고 시간이 너무 없고 엄마가 이제 5년만 있으면 이제 70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지금 도요타 GR86을 타게 하고 그 다음에 718 타게 하고 911 노말 모델 탄 다음에 거기다 911 노말에다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단 거 한번 또 타게 해보고 그 다음에 911 터보까지 타게 하려고 하면 중복 투자가 너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결국은 고민을 했는데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타이칸은 빠르게 발전하는 전기차라서 지금 사는 게 너무 비싼 느낌 1세대 전기 디지털 제품이라서 그 다음에 마카는 무게중심이 높고 축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비호감 좀 뒤뚱대는 느낌 때문에 파나메라나 카이엔은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성 있지만 포르쉐를 졸업한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점 그 다음에 718은 고민했지만 718 옵션 될 바에 911에서 저렴한 걸로 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번 생 포르쉐는 그냥 끝내버리자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 고르기 영상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사실 생각보다 옵션 포르쉐 별로 고를 거 별로 없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뭘 살지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저렴한 건 911 터보로 가시면 되는데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서 해당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타르가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은데 타르가도 너무 비싸. 타르가도 해당 없고요. 결국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까레라냐 혹은 까레라 4냐 혹은 까레라 4S냐 뭐 요 정도인데요. 까레라를 우리는 보통 이제 노말 까레라라고 하고요. 요게 4가 붙으면 4휠 드라이브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4바퀴 굴림, 얘는 이제 2바퀴 굴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가 붙는 모델은 출력이 조금 더 좋은 버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도 할 얘기가 한 트럭이긴 한데 고민 끝에 저는 그냥 노말 까레라 기본 모델을 선택했고요. 그 이유는 솔직하게는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제일 크기도 컸고, 일단 출력에 대해서 그냥 기본 노말 모델로 가면 뭐 제로백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제로백을 살짝 보죠. 이렇게 들어가서 제일 밑에 쪽으로 가면은 테크니컬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제로백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도 한데요. 제로백이 4.2초입니다. 이게 대충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내연기관 차들이 제로백이 6초대면은 진짜 빠른 차였고요. 이제 제로백이 6초대가 대부분 그냥 그 당시에 독일 3사 수입차들의 3000cc 자연흡기 엔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7초 초반이었고, 좀 빠르다는 차가 이제 6초대. 그다음에 이제 5초대는 상당히 스포츠카, 4초대는 완전 이제 하이퍼카들의 영역이었고, 근데 지금 노말 까레라가 이미 4.2초다. 요즘은 이제 사실 제로백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죠. 전기차들이 생겨서. 근데 이미 이제 노말 모델도 제로백이 4.2초면 걔네가 출력이 거의 400마력이라서 출력이 너무 셉니다. 너무 세서 더 이상의 출력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제 911 노말 까레라 모델만으로도 출력은 너무 높아서 문제다. 너무 높아서 문제고, 뭐 997 세대 정도랑 비교하면 약간 과장해서 뭐 997 세대의 터보랑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 그 당시 997 터보가 제로백이 3초대인 것 같아요. 큰 차이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에서 1초 차이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민할 게 뭐였냐면, 이 노말 까레라의 장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포르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전 세대만 해도 S 모델과 노말 모델은 약간 그 엔진 블럭이 달랐고 배기량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요 세대로 오면서 엔진이 다 똑같아졌고 다 같이 터보가 들어갔습니다. 터보라는 모델이 있지만 노말 모델이라고 해서 터보가 없는 건 아니고 다 터보가 있고, 뭐 튜닝의 차이가 있고 세팅의 차이가 있고 현가 장치들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차대가 같아요. 차대가 같고 엔진 블럭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 520D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M5 같은 그런 고급 차를 만드는 차대에 아주 경제적인 엔진을 얹어서 가성비 좋은 가격에 그 위급 차량의 노하우와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는, 그러면서 노말 까레라 모델 가격이 비싸긴 비싸다 이 정도인데, 이게 뭐 사실 뭐 718 1억 다 주고 사는 이 차라리 그냥 아예 911 한 방에 노말 모델 사서, 얘는 그래도 911이잖아요. 뭐 어디 가면 뭐 야 너 911 노말은 911 아니야 뭐 이런지 모르지만 911이거든요. 얘는 그냥 그야말로 포르쉐 911. 얘를 사고 나면 더 이상 포르쉐를 다신 이번 생에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요 세대로 들어왔을 때 엔진이랑 차대가 위급이랑 똑같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장점. 공짜로 위급 차대에 위급 엔진 블럭을 쓴다는. 그 다음에 이제 4휠 드라이브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차가 엔진이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뒤쪽에 많이 있고 앞에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게다가 고출력으로 풀악셀을 때리면 앞에 축이 이제 피칭축에 대해서 뜨기 때문에 사실 앞쪽 조향축의 그립이 확보가 충분히 안 될 수가 있고, 뭐 일상주행에서는 아무 상관없는데 좀 고출력을 쓸 때 풀악셀 때릴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조금 불안정한 상황, 예를 들면 뭐 빗길일 때 고속주행 한다든지 빗길에서 뭐 풀악셀 때린다든지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4바퀴 굴림을 쓰면 상당히 이득이 있다. 엄마가 탈 차인데 위험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뭐 그렇게 스포티하게 탈 일도 없고, 뭐 앞에 그립을 잃을 걸 걱정할 정도로 빨리 다닐 일도 없고, 재미로 제가 몇 번 타본다고 해도 저도 뭐 그렇게까지 달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안전을 생각하면 이런 차를 타진 않겠죠. 진짜 안전을 생각하면 차대가 크고 차대가 높고 뭐 이런 차들을 타겠죠. 뭐 눈 올 때 어쩌지 않냐, 뭐 눈 올 땐 차 안 갖고 다닐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실 저는 이제 노말 까레라 요거 나오면 휠 타이어 값이 너무 비싸니까 처음에는 이제 순정 타이어로 쓰되, 타이어를 교환할 때는 그냥 국산의 4계절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 아니고 4계절 타이어로 교환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타이어 선택지가 몇 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투휠 드라이브로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좀 장치들이 좀 앞쪽으로 안 넘어와서 조금이라도 더 뭐 경량화된다는 장점도 있고 좀 라이트해지는 장점도 있고 정비에 대해서 공간 확보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4 모델은 그래서 예전에 911 같으면은 이제 4 모델이 뭐 엔진 배기량도 다르고 뭐 차대도 좀 다르고 4가 아니고 S의 경우 좀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그런 동기부여 별로 없고 4휠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앞에 그립 좀 확보 안 되거나 좀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기에는 그렇게 스포티하게 탈 일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그래서 4나 S, 4S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픈 에어릭은 관심이 없어서 결론은 그냥 911 노멀 까레라입니다. 911 노멀 까레라로 결정이 됐고 제가 여기 들어가서 옵션 고르기는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대부분 다 결정은 됐는데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이게 보면 스탠다드 컬러는 가격이 없고요. 색상 고르는데 가격이 들어가요. 메탈릭 컬러는 이쪽은 약간 펄이 들어간다고요. 이 지금 같은 블랙인데 얘도 블랙 같고 얘도 블랙 같은데 얘는 무려 180만 원이 추가가 돼요. 펄이 있는 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의 똑같은 검은색인데 18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일반 블랙으로 하는 게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약간 고민하는 게 이 GT 실버 메탈릭 요거를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클래식한 포르쉐 같아서 좀 고민을 했고 실제로 포르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911로 가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가면 제일 비싼 차가 뭐죠? 911 터보잖아요. 포르쉐의 정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계의 포르쉐는 911 터보인데 911 터보의 이 색깔이 잘 보시면 이 메탈릭 실버로 추정됩니다. 메탈릭 실버로 크레이용색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약간 메탈릭 계열의 실버 색상이 좀 되게 고전적인 포르쉐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 공짜긴 하지만 이게 공짜라서 무시하는데 검은색도 포르쉐 멋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5년 정도쯤에 그 권상우 씨가 운영하는 차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997의 터보랑 벤틀리 초록색 아나지라는 거랑 레인지로버 이렇게 차 세 대를 운용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레인지로버 타고 다녔었고 가끔씩 이제 검은색 997 포르쉐 터보 타고 나가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포르쉐 터보는 검은색이다 이런 게 딱 박혀 있어서 포르쉐는 검은색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포르쉐가 약간 좀 요 911에서는 검은색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의외로 사람들은 이렇게 흰색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은 이제 무료 색상으로 딱 고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휠인데요. 기본 휠은 요 공짜인데 요 기본 휠은 이제 페인팅 옵션이 있어요. 뭐 색상을 뭐 차 색깔이랑 맞출 수도 있고 한데 뭐 저는 사실 관심 없는데 요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틴 색깔로 이렇게 요런 색깔로 튜닝해서 요 검은색이랑 조합을 만드는 게 요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나름 예뻐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튀어서 좀 부담스럽고요. 이 터보 휠이라는 360만 원짜리 휠이 제일 예뻐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요 휠이 제일 예뻐 보이고 까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이라는 게 제일 인기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요게 제일 고전적인 느낌? 오래 봐도 질릴 것 같지 않고 좀 단정하면서 제가 계약은 딴 걸로 놓고 왔는데 요게 조금 요즘엔 좀 더 마음이 가고 있고 얘는 예쁘긴 한데 너무 휠 닦기도 힘들 것 같고 계약은 제가 요걸로 했는데 요게 옵션 휠 중에서는 가격이 170만 원으로 제일 저렴한 편이고 또 나름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뭐 같이 한 300만 원대인데 대체적으로 휠 옵션이 혼자 좀 170만 원으로 저렴해요. 가격 대비 괜찮아 보여서 이걸 했는데 약간 바꾼다면은 저는 까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로 바꾸는 게 조금 고민이고 이제 색상을 GT 실버 요걸로 좀 바꾸는 거. 요 정도까지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 색깔은 검은색이 낫겠죠. 검은색에 까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요렇게 조합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옵션 넣을 게 없어요. 실내 옵션인데 실내는 저는 그냥 닭깡통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스탠다드 인테리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공짜. 그다음 스테레오 인테리어인데 리더 시트, 약간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 건데 뭐 가죽들이 조금 들어가면 이제 90만 원. 그다음에 리더 패키지 좀 더 들어가는 건 37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뭐 투톤으로 들어갈지 이제 이렇게 세로로 색깔이 돼 있는 건 뭐 스티치들이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보면 이제 스티치들이 좀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데 이제 스티치 색깔이 있다는 거고 뭐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제 오픈 에어링을 하는 경우는 실내가 보여서 사람들이 좀 실내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뭐 저는 이런 내부에 뭐 가죽으로 되면 고급지긴 한데 그냥 풀옵션에
718보다는 깡통 911이 그래도 911이지 라는 생각이라서 911로 5대 모든 걸 포기하겠다. 약간 그런 주의. 그래서 실내는 그냥 깡통입니다. 그건 검은색. 구닥다리 같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시트도요. 뭐 이렇게 옵션 시트들이 있는데 500만 원, 120만 원, 300만 원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시트면 됩니다. 저는 이 기본 시트 다 수동이어도 상관없어요. 수동 조작하면 됩니다. 뭐 그래서 괜히 무게 늘어나고 뭐 이것저것 받치는 거 있고 뭐 통풍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 시트. 그 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추가한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약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디오도 좀 고민했었는데, 기본이 이제 보스 오디오고 470만원 추가하면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간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이 오디오 옵션 추가하는 사람은 실제로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난 운동 성능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오디오가 좋은 차를 좋아해서, 왜냐면 자동차는 오디오를 세팅하기 되게 힘든 환경인데 반대로 또 오디오를 듣기 좋은 환경이기도 해요. 집에서는 정말 크게 오디오 못 듣잖아요. 차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들을 수 있잖아요. 방음을 잘 해놓고 오디오 세팅을 잘 해놓으면, 방음이라는 건 외부 소리 방음이 아니고 문짝 방음, 스피커에 울림통 작업하는 걸 이제 방음이라고 하죠. 잘 해놓은 자동차 오디오는 소리가 너무 좋죠.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주는 아주 좋은 요소인데 거의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고요. 제가 무슨 옵션 추가했을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옵션 한 개를 추가했는데 뭘 추가했을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익스테리어 중에 뭐 썬루프 이런 거 있는데 다 관심 없고요. 사실 이제 썬루프 하면 루프 쪽에 무게가 좀 무거워질 텐데, 지금 루프 무게 가볍게 하려고 카본 루프도 하는 마당에 거기다 기계장치를 다는 거는 무게중심 측면에서 되게 넌센스죠. 실제로 저는 뭐 루프 열지도 않고 관심 없고,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나요? 크로노그래프 요거를 저는 옵션이면은 안 넣으려고 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이건 무조건 넣는 거야. 중고로 팔 때 이거 없으면 못 팔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안 넣을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중고로 파는 걸 염두하지도 않고 그냥 뭐 정말 소장할 생각도 있고 진짜 관심 없고, 뭐 이제 고출력 요 조그 다이얼인가? 여기 들어가서 약간 고출력 세팅으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뉴르부르크링 서킷 할 때 무슨 앱이랑 연동이 되는 것 같고 뭐 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건 오직 뭐냐? 911. 그런데 지금 요 버전에서는 이게 그냥 다 공짜 옵션으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추가되어 있는 옵션이고요. 리모트 파크 어시스턴스 뭔지도 모르지만 필요 없습니다. 관심 전혀 없고요. 나이트 뷰 어시스턴스 필요 없습니다. 레인 체인지 어시스턴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필요 없습니다. 뭐 액티브 레인 키핑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포르쉐 타는데 필요 없습니다. 뭐 시트 벤틸레이션 통풍 시트가 150만 원인데 생각보다는 안 비싸네요. 150만 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트에 이렇게 로고 박히고 이런 거 부끄러워서 안 하고 싶고요. 라이트 앤 비전 가면은 이쪽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매트릭스 LED 이렇게 막 이렇게 선택해서 비추는 거 420만 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추가한 옵션이 뭐냐면 사실은 인테리어 쪽인데요. 그거 추가했어요. 빨간색 시트벨트 하나 추가했습니다. 보시면은 실내가 이렇게 빨간색 시트벨트인데요. 이거를 빼면은 요런 색. 근데 요 빨간색 시트벨트를 딱 하면 딱 요런 느낌. 딱 이렇게 빨간색 시트벨트가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뭔가 시트벨트가 딱 빨간색이면 되게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뭐 이런 가죽 옵션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 시트 옵션. 뭐 통풍 시트니 뭐 스포츠 시트 필요 없습니다. 카본 뭐 다 필요 없고 루프 필요 없고요. 그냥 빨간색 벨트 하나면 포인트 딱 갑니다. 왜냐? 이 차는 911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요. 세세하게 옵션들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거를 선택했고 안 했고 이런 거는 그냥 필요하면 영상에서 추가로 업로드를 하고요. 그냥 911 노말 까레라에 단지 그냥 빨간색 시트벨트만 추가했고, 이 차는 부모님 타는 목적, 아빠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가 좀 탔으면 좋겠고, 그냥 백발의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포르쉐 타고 다니면 저는 그런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어 보입니다. 포르쉐에 관심 없고 엄마는 전혀 관심 없는데 다 타라 그러면 다 알아서 타요.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것 같아도 관심은 없겠죠. 근데 뭐 그냥 또 타라면 탑니다. 다. 그리고 상황이 그러니까 사는 거고요. 이 상태고, 이게 제가 계약은 넣었는데요. 는지는 사실 좀 됐는데 결국 이제 차를 받을 수 있는 기약은 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데 뭐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솔직한 얘기는 안 나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차가 나온다고 하면 더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더 이제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나온다는 기약도 없고 안 나오면 좋고 나온다면 뭐 그때 고민. 이제 너 차 이제 만들 거야, 너 진짜 살 거지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그때 되면 계약을 이제 취소하면 계약금 다 돌려주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그때 계약을 취소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화가 오면 문제죠. 지금은 차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건 나중에. 포르쉐를 제가 왜 중고를 사지 않는지 나중에 영상으로 좀 따로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뭐 여담인데요. 포르쉐도 시승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시승 신청하면 뭐 한 1, 2주 기다리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랑 이제 같이 차 보러 갔던 지인도 뭐 시승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승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